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했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 100% 의지를 갖고 끝까지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일 때 100도가 돼야지만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핵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운다든가 수영을 배운다든가 뭐 자전거를 배운다든가 악기를 배울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그 악기를 다룰 때 굉장히 재밌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재밌었냐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됐었을 때부터 재밌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정말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늘지 않고 지루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랬다면 내가 지금 그 임계점이 아직 다다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뭔가를 새로 시작해서 그 새로 시작한 일이 내 몸에 배서 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재미를 붙이려면 꾸준히 100일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옛날에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그 당군 신화에도 보면 100일이라는 기간이 곰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던 사람도 사업가가 되는 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까지 100일 정도만 꾸준히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습관이라도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거는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루어지기 위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가 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실패라는 것은요, 당신이 패배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아직. 그 다음에 실패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터득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실패는 내가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말일 뿐이고요. 네, 실패는 불명예가 아니라 기꺼이 시도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패란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된다는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실패 말고 거절이라는 말을 넣고서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색안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편견의 색안경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내 상황을 굉장히 다 나쁘게만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골프장에 가면 캐디가 있잖아요. 똑같이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캐디는 이렇게 한대요. 일이니까 언제 끝나나 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골퍼는 아주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 한쪽은 운동을 하고 있고 한쪽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골프를 치지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싫은 사람과 싫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이제 포스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캐디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프로골프의 꿈을 갖고 내가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야. 이렇게 됐을 때 전혀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명웅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진짜 미스터 트롯 나올 때까지만 해도요. 원룸에서 살고 있던 친구잖아요. 근데 이 이명웅의 누구죠? 팬클럽에서 수재민들을 위해서 8억 7천만 원인가를 모금해서 기증을 했대요. 와,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결과가 결국은 그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걸까 아니면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들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행복은 없답니다. 내가 어떻게 되면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을 행복하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클린을 할 때는요, 밥을 먹지 못하면서도 15일 동안 굶으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면 15일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말에 3일만 굶어도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또 실험을 했는데 매일 어떤 사람들한테 $100를 줬대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100를 받는 사람들이 다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나서 어느 하루 안 줬대요. 하루 안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권리가 돼갖고 나중에 감사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공짜라는 착각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숨쉬는 공기라든가 흙, 지금 직장, 부모님, 스폰서, 파트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런 유튜브 강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보자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크게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을 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순환의 무한대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 파트너 중에도 윤정순 사장님이 이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요, 설득을 하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답니다. 바꿀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메아리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나 내 말을 바꾸는 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거나 남의 문제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환경의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보면서 답을 찾아내야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비전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having, doing, being 단계가 있답니다. having은 이제 뭐를 가지고 싶으냐 단계, 욕망 단계죠. 이게 뇌관 단계가 되는 거예요. doing은 뭐냐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딱 구피질 정도 단계의 비전이 되는 거고요. being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야말로 어떤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깨달음 차원의 비전인데 이렇게 비전을 갖는 것도 우리가 이 비전이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 being, 그러니까 having을 거쳐서 doing을 거쳐서 being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자,
해빙이나 두잉 단계의 비전이 힘든 건 뭐냐면 이게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을 때 그것을 또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과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장이 되고 싶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PD가 부장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 비잉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절대평가의 영역으로 되는 거죠. 우리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라든가 또는 PD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죠. 70억의 입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을, 이런 성향을 검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디스크라든가 애니어그램 또는 뭐 MBTI,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자기 입장은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에 대한 거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요,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몸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나갈 때 나의 성공도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주인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꼭 주인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주비행사들이요, 지구에서 출발해서 지구를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처럼 지구를 전체로 보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인이라는 개념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우주에 나갔다 온 우주에 나갔다 온 우주인들은 딱 돌아오는 순간, 이 전체가 다 하나고 우리는 지구인이구나 하는 어떤 의식이 생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감각을 우리가 익혀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데도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요, 내 마음의 창, 의식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왼쪽에 보면 D로 보이잖아요. 이 마음의 창이 작으면. 근데 이게 실제로는 B였다는 거예요. 창이 커지면 B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창이 작으면.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금만 보고 있으면 저렇게 보이지만 전체는 전혀 다른 모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예.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암담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실제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창이 작아서 내 의식이 수준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것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진정한 최선은요, 윈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한테 정말 최선일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를 대접하라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왜 이솝 우화 중에 보면 두루미와 뭐죠? 여우인가요? 두루미하고 여우하고 서로를 초대해서 두루미는 이제 호리병 같은 데다가 뭔가를 주는 거죠. 상대방은 먹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에도요, 절대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원할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해주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길 바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예, 내가 뭔가를 할 때에 그게 진정한 이해 그리고 윈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대로 하려면 한 4주 정도 좀 더 길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워크숍 형태로 하면은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다 해보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욕심이기도 하죠.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도 좀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고서점에서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판이 됐다면 중고서점에 찾으시면 되고 뭐 꼭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또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